네, 시장의 트렌드에서 핫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체크 오늘은 KB증권 판교지점의 번기원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투자 아이디어로 리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다시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리는 인하가 됐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대안을 좀 찾아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막막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좀 각광받고 있는 게 리츠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리츠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리츠 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좀 이제 부동산 펀드랑 좀 다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리츠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리츠라는 게 주식회사라는 것을 좀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회사와 마찬가지로 그 재무제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근거 법령 중에 보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없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주식회사 형태를 보시면 기업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있을 텐데 이 기업이 자본하고 부채를 이용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이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자본을 증대시키는 똑같이 리츠도 자본금과 차입금을 가지고 자산을 구입을 하는데 네. 이 자산이 다만 부동산일 뿐인 거죠.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얻은 것을 다시 자본으로 돌리는 그런 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배당을 하게 되면 비과세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리츠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목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배당을 받은 개인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리츠는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상에 우리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리츠는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가 비상장 주식회사면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사모형 리츠가 되는 거고요. 주식회사가 반대로 최근에 리츠처럼 상장을 하면 저희가 일반 주식 거래를 하듯이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모 리츠가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리츠 상품은 좀 금융기관 투자 중심이었는데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좀 모아서 함께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 상품이 좀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이게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대안처럼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던 맞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 리츠의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은 리츠 상품을 고를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좀 이제 네. 사실은 정해진 이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네. 뭐 외국에든 이론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 사실 크게 한 4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흐름은 이제 기준금리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 흐름인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어제도 금리를 내렸지만 네. 금리가 낮아졌다고 저희가 집주인 임대료를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츠도 똑같은 배당 수익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익을 받게 되는 게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연초에 나타났던 신한 알파 리츠나 뭐 이리츠 코크레벨 랠리가 이제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중요하게 보실 점은 이제 안정적인 임차인의 확보 여부가 네.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산업 자체의 안정성이 있는가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어떤 그 부채가 과연 안정적 확보가 되었느냐 정도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네. 국내 리츠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번 롯데 리츠 한번 보시면 롯데 리츠는 롯데 쇼핑 주식회사가 스폰서로 참여한 리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량 경쟁률이 임차인 높았죠, 측면에서는 롯데 리츠도. 예, 네. 그렇습니다. 우량 임차인 측면에서는 롯데 쇼핑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좋은 리츠가 되는 거죠. 롯데 리츠의 특징은요. 임대료의 지급 자체가 개별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임차인인 롯데 쇼핑 주식회사가 롯데 그 리츠의 전체 임대료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롯데 쇼핑이 영업이익만 달성할 수 있다면 임차료 지급은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부채 조달 측면인데 롯데리츠가 담보공모사채를 1,700억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글씨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1.553%의 낮은 금리로 조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츠 자체가 이게 신용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내 리츠는 최초로 받았는데 AA- 신용등급을 받았고 그에 따른 차입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량한 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산이 6%의 금리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마 경쟁률이 60대 1씩 나오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 산업 자체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온라인 산업이 워낙에 활성화돼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다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롯데가 최근에 좀 일본 관련 이슈로 인해서 많이 좀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타격을 좀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롯데리츠 상장을 통해서 이런 수익성을 좀 만회하려 한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던데 그렇죠. 좀 만회할 수 현금 조달 있을까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거예요. 롯데 쇼핑 입장에서는 좋은데 네. 다만 우리가 투자할 때는 약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큰 틀에서 네. 리테일이 좋지 않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롯데리츠에서 나오는 그 롯데 쇼핑이 지급하는 우량한 어떤 그 임차의 안정성은 네.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예를 또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국내 리츠가 큰 리츠가 2개밖에 없어서 아, 2개밖에 이제, 없습니까? 네. 큰 이제 상장된 건 2개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신한 알파 리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신한 알파 리츠인데 이 기초 자산이 판교역 앞에 있는 이 대형 건물이죠. 이제 알파돔 타워 4동인데요. 저희 회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래프톤 타워라고 불리는데 이거랑 또 하나가 이제 용산의 중소형 건물이 네. 더 프라임 빌딩인데 이 알파레츠가 이 2개의 건물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건물이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예. 이제 이게 이제 임차 안정성 측면에서 한번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면 네. 사실은 용산 빌딩 같은 경우는 이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죠. 이 신한생명에서 25% 세금 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 자체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크래프톤 타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블루홀, 그러니까 저희 그 펍지였죠 예전에 그 스노우라든지 또 스노우 저희 어플리케이션 아마 많이 쓰실 텐데 그런 거랑 네.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거랑 또 네. 네이버도 이제 100% 임차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피스 자체는 100%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사실은 판교 오피스가 요즘 공실률이 한 3%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실이 없다고 보셔야 그러네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산업의 어떤 성장성, 그러니까 저희가 IT나 바이오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또 이 판교 신한 알파리치가 또 굉장히 높은 가치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리츠 가격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자체는 다양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피스 성격이 강한 데 비해서 규모도 크지는 않고요.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리츠의 어떤 보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은 이제 보시면 공시에도 나오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 가셔도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그 리츠 홈페이지만 가서 다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서 그 임대료를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그 배당률을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리츠 자체가 정말 성장할 것이냐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들 아마 다들 잘 아시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좀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다만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오른 편이긴 네, 합니다. 다만 그렇군요. 이 저희가 이제 사실은 특히나 요즘 신한알파리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제 그 부동산이 좋은 건 맞는데 이게 과연 배당 수익률 2, 3%대에서 지금 맞는 가격인가라는 의문은 약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리츠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앵커 리츠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랑 이 비슷하게 리츠를 시작한 싱가포르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건데 네. 이 앵커 그러니까 주요 임차인이 정부나 혹은 우량 기업이 들어와서 그걸 리츠로 만듭니다. 롯데 리츠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부 펀드가 직접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그 자기네 자산을 직접 임차를 해서 장기 임차를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 굉장히 쉬운 구조가 나옵니다. 뭐 이런 리츠가 아직 국내에는 없는데 향후에 이제 방향성은 제시가 된 상황이고요. 네. 좋은 리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상품이 롯데리츠 그리고 신한 알파리츠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리츠 좀 코크까지. 아무래도 투자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고 왜냐하면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 다른 상품은 없나 이렇게 궁금해했을 텐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준비 중인 리츠 상품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 네. 저희가 이 사실은 리츠가 아마 좀 전에 나올 텐데 5개가 있어요. 사실 네. 상장 등에 총 5개인데 그 중에 3개는 이제 좀 성격이 좀 다르고 좀 규모가 작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건 이랜드 리테일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장시켰던 이리츠 코케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신한이고 네. 이번에 이제 롯데가 상장이 되는 거죠. 아. 보시면 규모가 이리츠 코크랩도 꽤 커요. 4,400억 규모인데 네 번째에 있는 상품이네요. 네, 이제 요거는 네. 이랜드 리테일하고 쿼럼코 신탁이 같이 아. 합작으로 만들었는데 네. 이거는 NC백화점, 야탑점, 뭐 뉴코알 저희가 아마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네.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요것도 배당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 자산도 많이 유입을 할 신한 알파리츠 예정이고요. 빼고 다른 리츠 상품들은 아직 상장이 안 됐나요? 전부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 5개 다 상장되어 있는데 있으니까. 네. 뭐 케이타 리츠 같은 경우는 자기관리 리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90% 배당 이런 요건은 또 안 되는 리츠고 네. 뭐 예를 들면 A 리츠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죠. 모두 투어 리츠는 저희가 그 스타즈 호텔이 있어요. 네. 그거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규모가 아직은 너무 작습니다. 배당률도 낮고 또
또 요즘에 그 중국 관광객들 줄고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향후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리치 코코넛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백화점 자산 자체가 굉장히 도심에 있는 자산들이죠. 그리고 배당률도 4에서 5% 왔다 갔다 주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당 한 175원 정도 배당 세후 전에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신한 알파리츠는 주가가 좀 최근에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리츠 상품을 살펴주셨는데 사실 리츠 상품 하면 또 미국과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미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리츠 상품이 있을까요? 네, 이게 그 제가 요즘에 리츠에 좀 계속 투자를 좀 해오면서 좀 요즘 재밌는 거 리츠 또 발견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보고 있는데 리츠가 사실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리츠가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사모 위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면 미국 시장은 굉장히 공모가 활성화된 시장입니다. 그래요? 네. 정확하게 사실은 제가 세보지는 않았었는데 통계, 그러니까 저희가 나와 있는 자료로는 어떤 자료는 200개, 뭐 어떤 자료는 150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 150개에서 200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단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규모도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 싱가포르 3개 리츠만 합쳐도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만요. 그러니까 이 외국 리츠들의 어떤 투자를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하나 보고 있는데 뭐 이퀴닉스라고 하기도 하고 에퀴닉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 상장된 리츠입니다.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바탕으로 하는 리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짧아서 길게 더 말씀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따로 말씀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베이스로 하는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요즘 굉장히 부족하죠. 데이터 센터는 이 전력도 필요하고요. 또 냉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하는 리츠고요. 이 리츠를 하면서 이 리츠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다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당이 높지는 않지만 향후에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4개국에서 리츠하는데 네이버도 최근에 아마 제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 높지는 않은데 1.68%밖에 안 나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그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서 지금 주가도 한 11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글로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유망한 리츠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미국 상장 리츠 이퀴닉스까지 살펴봤고요. 어제 금리가 인하를 해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리츠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범기현 연구원과 함께 리츠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